학습 목표입니다. UI 시나리오 문서를 이해하여 GUI 디자인에 반영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GUI 리서치 및 무드보드 작성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 작성 방법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에서는 UI 시나리오 문서와 GUI 디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UI 시나리오 문서의 해석을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GUI 디자이너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업무에서 GUI 디자이너가 작업하는 영역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컬러, 타이포그래피, 이미지, 그리고 쉐입, 아이콘 이런 부분들과 같이 시각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런데 UI 시나리오는 이전에 보셨던 것처럼 단순히 콘텐츠가 어떠한 레이아웃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비게이션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문서인 거죠. 따라서 이런 문서를 여러분들께서 보고 GUI 디자이너가 적절히 해석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 적극적으로 UI 디자이너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이에 본 챕터에서는 UI 시나리오의 해석과 GUI 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UI 시나리오 문서의 해석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내용이 UI 시나리오 문서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이게 지금 어느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그 다음에 문서의 버전, 최종적으로 수정이 된 버전이 버전 몇인지, 그리고 화면에 대한 설명과 이렇게 각각의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붙게 됩니다. 자, 이 안에 그려진 형태들과 그 각각의 의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를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게 이제 와이어 프레임에 대한 뜻입니다. 와이어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선이죠.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는 거고, 프레임은 이제 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에 이렇게 X자가 그려진 형태. 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네모에 X자로 선을 그은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면에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미지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겠죠. 아이콘은 일반적으로 동그라미로 그립니다. 그리고 아바타는 동그라미 안에 사람 형태, 즉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그냥 일반적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스케치를 하거나 표현하는 그 문서 자체가 좀 크다, 혹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갔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구체적으로 아이콘들의 형태를 찾아서 붙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UI 시나리오 문서는 파워포인트로 문서를 작성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 이러한 문서는 기획 중심의 레이아웃과 구성이다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획 의도가 우선시됩니다. 그래서 폰트의 사이즈나 가독성 이런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기획 파트에서는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GUI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캐치를 해서 똑같이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표준에 맞게끔 혹은 사용자의 기준에서 표현을 좀 더 잘 하셔야 되겠죠. 아이콘이 터치하기가 너무 좁거나 작게 배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아이콘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과연 얼마만큼 쉽고 편하게 내가 혹은 사용자가 누르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글자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가독성을 제공을 해줄 것인가? 만약에 정보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거다라고 하면은 좀 사이즈 작게 해서 색깔도 빼고 그럴 수가 있겠는데 그런 개념은 적용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기획 중심의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GUI 관점이 안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GUI적으로 해석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GUI 디자이너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UI 시나리오에 있는 아이콘의 시각적인 부분, 통일성, 일관성 이런 부분도 GUI 디자이너가 해결해야 됩니다. 실제로 GUI 디자인 하다 보면 아이콘의 두께를 동일하게 가야 되는 뭐 그런 것도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모서리의 반경 이런 부분도 어떤 거는 뭐 4픽셀이고 어떤 건 6픽셀이고 어떤 거는 뭐 2픽셀이고 이런 것들 이런 그 부분들도 GUI 디자이너가 맡아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아이콘들이 기획 파트에 계신 분이 급해서 이제 그런 의미만을 포함하는 걸로 해서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아이콘들의 두께랑 표현들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들께서는 통일해서 하나의 룩으로 나올 수가 있게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각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은 GUI 디자이너가 전반적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GUI 디자이너도 UI 시나리오 문서에도 참여를 해야겠죠. UI 시나리오 문서에 대해서 GUI 디자이너한테 전달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왼쪽만을 보고 오른쪽을 아예 안 본다 이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관련된 이러한 문서들도 잘 보셔야 되겠고 실제로 GUI 디자이너 이거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뭐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 문서가 굉장히 표현이 잘 된 게 GUI 디자이너가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개발 파트에 있는 분은 요걸 좀 봐주세요. 이런 것들 체크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겠고 자 이걸 보고 그냥 구두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이런 데다가 문서의 의견들도 기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GUI 디자이너도 필요에 따라서는 UI 시나리오 문서에 참여해서 의견들을 밝혀야 되겠죠. 자, UI 시나리오 문서와 GUI 디자인인데요. 실제로 GUI 레이아웃 디자인의 적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GUI 디자인 작업의 특성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UI 시나리오 문서와 GUI 디자인을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점들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점들을 기억을 하셨다가 실제로 문서를 보았었을 때 적용을 잘해야 되겠죠. 자, GUI 디자인의 레이아웃 작업은요. UI 시나리오 문서를 픽셀 단위로까지 구체화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단위로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UI 디자인을 시각적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구현해야 되는 게 GUI 디자인 하시는 분들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문서에서 표현이 러프하게 된 거를 여러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통합적이면서도 세부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 전체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굿 디자인을 달성을 해야 되겠고요. 세부적 관점에서도 굿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즉 컬러,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 이미지, 아이콘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우러져야 되겠고요. 부분적으로도 각자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겠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GUI 디자인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모바일 운영체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컴포넌트와 콘텐츠 디자인 가이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UI 기획 문서, UI 시나리오 문서를 봤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UI 기획 문서, 시나리오 문서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컴포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GUI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되겠고 표현이 안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표현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 후반의 작업이 될 수도 있겠는데 미리 설명을 드리면 자, 운영체제별로 후반의 디자인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9 패치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 뭐 오토 레이아웃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를 구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단순하게 포토샵으로 그냥 그 페이지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잘라서 개발자한테 넘겨야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의 이미지로 들어가서 앱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GUI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운영체제별로 이미지를 화면에 구현하는 방식이 어떤지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GUI에 대한 요소들, 시각 디자인에 대한 요소들은 모든 페이지에 적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컬러를 어떻게 쓰겠다, 아이콘은 이런 룩으로 가야 된다, 레이아웃은 이런 식의 레이아웃으로 가자 하고 정하게 되면은 모든 페이지에 동일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웹이나 뭐 데스크톱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디자인하게 되면 이러한 점들이 다른 운영체제와 다른 매체에도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무 팁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작업은 데스크탑 모니터에서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모바일 앱은 모바일 앱이죠. 그렇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부분은 스마트폰을 모니터 용도로 쓸 수가 있게끔 만약 여러분들께서 아이폰 앱을 만든다라고 하면 아이폰을 사실 사셔야 되는 거죠. 안드로이드 한다라고 하면 안드로이드를 사셔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앱을 다운을 받아서 리서치하는 목적에서도 필요하겠지만은 실제로 내가 포토샵으로 작업한 게 그 화면에서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의도한 대로 제대로 표현이 되는지 같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모니터 목적으로라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기존 디바이스로 정해진 스마트폰을 통해서 GUI 디자인 결과물은 항상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GUI 리서치 및 무드보드 작성을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UI 리서치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GUI 리서치 왜 필요할까요? 자, 앱 디자인을 할 경우 대다수의 GUI 디자이너들은 사실 별다른 리서치 없이 바로 포토샵을 통해서 디자인을 진행을 합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 이전에 학습한 UI 시나리오 문서를 한쪽에 띄워두고 그대로 포토샵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GUI 디자인은 픽셀 단위의 작업입니다. 여러 가지 시각 디자인의 요소들이 반영된 결과물인데요. 실제 작업 시 고민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면서 작업 중에 고민을 하게 되고 대부분은 또 직접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막 리서치하고 찾아보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결과물도 좋게 안 나오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GUI 리서치가 큰 도움이 된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GUI 리서치의 의미입니다. 자, 리서치라는 용어 자체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면 리서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모바일 앱을 디자인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익숙해 하고 있고 경쟁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앱을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직접 여러분들께서 창조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베끼라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내가 몇 픽셀로 띄워둘 것인가,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림자를 넣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모서리를 라운드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주변의 실제 사례를 보시게 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베끼는 개념은 기존에 누가 만들어 놓은 걸 생각 없이 가지고 와서 넣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하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참고의 목적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단지 기획 파트뿐만 아니라 GUI 디자인도 이러한 리서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이후에 또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러한 경우에 GUI 리서치가 필요한 상황들이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답은 한번 해보시고 저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알지 못하는 페이지의 형태를 UI 시나리오 문서에서 발견했는데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가? 잘 모르겠죠.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와이어프레임을 그려진 거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런 사례들을 찾아보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고요. 자, 모바일에서 잘 쓰이지 않는 멀티 테이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테이블이 굉장히 복잡하고 넣어야 되는 요소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잘 보지 못했던 방식인데 웹에 있는 걸 가지고 온 건가? 그대로 가야 되는가?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다른 앱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를 참조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터치 제스처에 어떠한 앱에서 어떠한 시각적인 반응 혹은 인터랙션을 보이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로 컬러가 바뀌는가? 뭐 어떤 다른 그런 것들이 나오는가? 시각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또 중요한 질문. 경쟁사의 앱들은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있는지 또 알아야 되겠죠. 컬러를 어떻게 쓰고 있고 페이지를 어떻게 하고 있고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고 여기랑 바로 연결이 되는데 운영체제별로 경쟁사는 GUI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도 동일한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데 다른 앱들과 비교해 봤었을 때 메인 페이지를 차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께서 차별화할 포인트를 잡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자, 메인 페이지에서 장문의 텍스트, 웹링크를 표현하는데 어떠한 컬러와 폰트를 적용해야 되는가? 사이즈를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 웹의 링크를 어떤 컬러로 표현할지 모르겠다. 언더라인을 넣어야 되는가? 이탈릭으로 꺾어야 되는가? 잘 모르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다 리서치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무드보드로 넘어갑니다. 무드보드는 이런 겁니다. 무드보드는 이미지, 텍스트, 샘플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콜라주 형식으로 만드는 거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은 실제로 그 포스퀘어 앱의 디자인팀에서 앱을 새롭게 기획을 하면서 만든 무드보드입니다. 자, 디자이너들이 일반적으로 작업하는데 영감을 얻거나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콜라주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무드보드에 모아놓은 이미지 등을 통해서 나의 디자인 작업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아이언맨이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 우리 앱이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슈퍼 히어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거나 실마리를 또 풀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고 이런 콜라주를 진행을 합니다. 자, 무드보드의 구성입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출력해서 붙여도 좋고 파워포인트에 콜렉트도 좋습니다. 다만 한 곳에 모여져 있어야 되고 특정 주제로 묶여 있어서 필요할 때 바로 찾거나 참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러한 형태들인 거죠. 모여서 있어야 되고 제일 좋지 않은 거는 그냥 폴더 단위에 그냥 이미지를 그냥 쭉 넣어놓는 거예요. 이미지가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파일명으로 쫙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별로 좋지는 않고 실제로 볼 수가 있게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영감이나 아니면은 중요한 거다라고 하면 뽑아서 이렇게 붙여놓을 수도 있겠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밌는 점은 방금 보셨던 거는 실제로 출력을 해서 붙여놓은 건데 여럿이서 작업을 하고 만약에 떨어진 사람들이랑 작업을 하고 그럴 경우에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어딘가 붙여져 있어야 되고 대부분은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디지털 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무드보드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툴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툴들을 사용을 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도 적용해보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핀터레스트죠. 저도 핀터레스트를 사용한 지 꽤 됐고 핀도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는데요. 핀터레스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을 모아놓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럿이서 모여서 보드에 이미지를 모으고 이런 것도 용이하기 때문에 핀터레스트 활용하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뮤럴리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그러한 실제로 디지털 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참조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원래 링크죠.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뭐 16가지의 좋은 무드보드를 만드는 그런 기사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참조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챕터는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 문서 작성을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타일 가이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스타일 가이드는 왜 필요하냐? 내부 스타일 가이드 문서 없이 그냥 GUI 디자인을 발생할 때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점, 대부분은 별다른 문서를 제작하지 않고요. 포토샵에서 그냥 포토샵 PSD 파일 안에 실제 폰트, 컬러 등을 적용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가 많아지고 디자이너가 많아지고 기간도 길어지고 혹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거기에 파일이 있는데 뭔지 내용을 모르겠고 그러면은 작업하는 도중에 최초 설정 값과 형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변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기준점이라는 게 없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 가이드가 필요해집니다. 사실 스타일 가이드는 초반에 만들기는 좀 힘들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페이지가 조금 구체화가 되면은 그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스타일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은 어느 시점에건 간에 만들어야 된다는 걸 인식을 해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겠죠.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해서 잡게 되면은 후반 작업이 굉장히 사실 편해지고요. 나중에 유지 보수를 하거나 그럴 때도 사실 뭐 나는 다 외우고 있어 이럴 수 있지만은 기간이 지나고 그러면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스타일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고 실제적으로는 이후에 브랜드 가이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스타일 가이드를 디자인의 기준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을 하자면 실제 디자이너들이 작업을 할 때 참조하는 작업 지시서와 같은 개념 또는 CI의 브랜드 가이드와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 폰트는 이렇게 써야 돼. 컬러는 이렇게 써야 돼. 예를 들면 버튼 눌렀을 때 버튼의 색깔을 어둡게 할 건가 밝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도 이런 거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나중에 참여하는 디자이너 등도 해당 문서를 참조하면 디자인을 일관성 있게 디자인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프로젝트에 큰 이익이 되는 게 스타일 가이드의 역할이자 필요성이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자, 스타일 가이드의 형태와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점, 구체적인 스타일 가이드에 대한 사실 표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문서로 무언가를 정리하는 방식이에요. 문서로.
그래서 뭐 PPT에다가 그러한 내용들을 모으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워드에다가 모아놓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서를 일반적으로 정리를 할 때는 사실은 거의 뭐 프로젝트가 끝나가거나 아니면은 비디자이너인 분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참조해야 되는 경우에 많이 쓰게 되죠. 일반적으로 GUI 디자이너들은 PSD 파일로 이런 식으로 별도로 내용들을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필요하면 뭐 2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안에는 폰트의 사이즈, 인터랙션에 대응하는 버튼의 단계, 아이콘의 종류, 응용, 앱에 사용되는 각종 컴포넌트들을 구체적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PSD 파일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필요하면 내가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한쪽 화면에다가 실제로 이렇게 스타일 가이드 파일을 열어놓고 다른 한쪽에는 내가 작업하고 있는 걸 놓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갖다가 또 쓸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예를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머티리얼 디자인의 공식 가이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아래 스타일 가이드 예제만 이 2가지만 참조해 보도록 하겠고, 여러분들께서도 실제로 UI 스타일 가이드, GUI 스타일 가이드 이런 걸로 검색을 하시면 뭐 좋은 예제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제들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가이드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뭐 그리드의 기준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컬러를 뭐를 쓸 것이다에 대한 거가 나와 있죠. 실제로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메인 컬러와 서브 컬러, 그 다음에 뭐 이런 UI를 구성하고 있는 컬러들에 대한 구분이 조금 더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폰트를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 타이포그래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헤더는 어떤 사이즈, 바디는 어떤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 폼을 잡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 위쪽에 헤더를 놓고 아래쪽에 이제 칸이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리 이제 예제로 글자를 넣어 놓는 경우에 컬러를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버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룩 가져갈 것인가. 다음입니다. 자, 아바타의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하네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까 봤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거 되게 좋네요. 실제로 무언가를 선택했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뭐 드롭다운 메뉴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고, 잘못 입력했었을 때는 에러, 붉은색으로 글자도 바뀌고 칸도 바뀌고, 성공했었을 때는 초록색으로 글자와 뭐 내용들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던 뭐 인터랙션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아이콘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랜딩 페이지, 포털, 그다음에 뭐 각각의 것들에 대한 아이콘도 한 군데 모여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가져다가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 권장하는 부분은 이건 지금 사실 웹에 대한 부분으로 쓰여져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48dp나 뭐 아니면은 그 아이폰의 44포인트와 관련된 그런 개념들을 여기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같이 이렇게 잡아 놓는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드래그 앤 드롭 할 때 조금 더 용이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참조할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쓰는 UI 엘리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다음입니다. 얼럿 창, 에러 메시지, 그 다음에 뭐 로그인 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컴포넌트에 대한 것들도 정리해 놓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의 또 좋은 예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포토샵 파일에 다 있어.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유사한 프로젝트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도 이걸 조금 더 바꿔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으로 볼 부분은 머티리얼 디자인의 그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얘는 이제 전체적인 화면에서 이제 보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이즈가 작지만은 실제로 얘는 이제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공식 가이드에 맞게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폰트의 쓰임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로보토 폰트가 쓰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타이포그래피와 관련해서 사이즈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요게 표준 사이즈로 다 폰트들이 미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폰트를 쓰고 싶으면 여기 있는 거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갖다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라이트 테마와 다크 테마에서의
컬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아이콘들이 어떻게 되는지, 레이아웃에 대한 개념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그리드를 적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각각의 명칭과 그러한 역할, 이런 부분들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저희가 학습했던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다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겠고요. 라이트 테마, 다크 테마. 그래서 실제로 스타일 가이드의 역할을 하면서도 더불어서 실제로 메인 작업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이런 PSD 파일이 되겠고요. 재밌는 점은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스마트폰도 있지만은 태블릿, 뭐 PC, 뭐 구글 같은 경우는 크롬 노트북도 있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대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스타일 가이드를 나는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해서 정해가지고 문서로 만들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PSD 파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학습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UI 시나리오 문서의 이해와 GUI 디자인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UI 시나리오 문서와 GUI 디자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시나리오 문서의 해석을 주제로 첫 내용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실제 UI 시나리오 문서를 해석하고 이를 GUI 디자인 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GUI 디자인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UI 시나리오를 어떻게 해석해서 실제 GUI 디자인 작업을 할 때 무엇을 참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학습을 하였고요. 이걸 통해서 GUI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GUI 리서치 및 무드보드 작성을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자, GUI 리서치. GUI 리서치를 통해 디자이너들은 구체적인 GUI 적용의 사례와 디자인 해결 사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GUI 리서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드보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무드보드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미지들의 콜라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구성해서 참조할 수 있겠고요. 다양한 디지털 툴도 있으니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고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 문서 작성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의 이해와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 참조를 진행하였는데요. 자,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는 GUI 디자인 작업에 있어서 참조할 수 있는 작업 지시서와 같습니다. 제대로 작성해서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디자인 작업을 좀 더 손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를 몇 가지를 참조해 보았는데요. 다양한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거 말고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자신의 프로젝트에 적합한 스타일 가이드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울러 포토샵 파일로 여러분들께서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를 만든다라고 하면 실제 디자인 작업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